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요일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꼼꼼하게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6월장 대비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 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6월의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을 시작할 때만 해도 셀인 메일을 외치면서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었는데요. 5월 우리 시장은 견조했습니다. 6월장도 힘을 내주기 바라면서 오늘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거래의 끝을 냈습니다. 5월 한 달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요소 미 부채 한도 협상 합의안이 오늘 오전 하원 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통과를 됐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미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기술주 약세로 약보합 마감, 코스닥은 엔터와 바이오 강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600선의 벽은 두터운 걸까요? 어제 장중 2,596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은 더 힘이 부족했습니다. 약보합 출발한 지수 어제 대비 0.31% 밀리면서 2,569.17선으로 2,600선과 더 멀어지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매매 동향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를 보였고요. 3,500억 원가량 담았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매수에서 매도로 자리하면서 소폭의 매도 우위 보였고 다만 전기전자에서는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도 3거래일째 팔자세 보이면서 오늘 4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크게 우상향 그려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약 후 강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 대비 0.8% 상승하면서 863선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사자세를 이어갔습니다. 500억 원가량 담았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2거래일 상승세를 보이다가 3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간밤 미증시에서 추가 금리에 대한 이런 스키핑 넘어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비 5원 60전 내리면서 1,327원 2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스탁에선 첫 방송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네. 오늘 시장 한번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뭐 지수의 흐름이라던가 뭐 지수의 방향,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크게 뭐 부담되는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뭐 방향이 야금야금 뭐 이렇게 좀 위쪽을 좀 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지난 뭐 4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연속 급락이 나오긴 했었으나
뭐 그때의 부담감이 뭐 이제는 좀 많이 좀 해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지수는 분위기가 좋았고 어제는 미증시에서 좀 계속해서 이제 흥행을 하고 있었던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세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좀 되밀리기도 했었고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좀 마이너스 마감을 했는데 네. 우리 증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단단한 흐름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좀 통뼈에 증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그 외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런 시장이 부담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먹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업종별 뭐 여러 가지 뭐 섹터와 업종이 있겠지만은 지수를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3대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반도체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코스닥의 대장이었었던 제약 섹터의 분위기들도 이제 지수를 좀 견인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데 뭐 2월 달, 3월 달에는 수급에 집중이긴 했지만 뭐 배터리들의 뭐 흥행이 좀 충분히 좀 좋았었고 네. 그 최근에는 또 이제 반도체들이 지수를 좀 끌어주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 종목들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수급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약주의 반등 이런 그림들이 좀 같이 나와줘야 이제 지수가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오전장 내내 조용하고 좀 대밀리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장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앞으로 금리 정책 추이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그 새로운 먹거리로 뜨고 있는 뭐 AI 반도체 쪽이라던가 이런 모멘텀들도 같이 더해지고 하면서 뭐 업종들의 순환매는 나올 수는 있지만 먹거리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장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도에는 방향 자체가 하방이었고 연속적으로 급락하는 시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중간중간에 하락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급락으로 가는 그림들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좀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실 때가 진행이 이미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화면은 코스닥 차트에서 제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네. 코스닥은 2차 전지의 과열 때문에 지수가 좀 먼저 오른 경향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피도 바닥에서 충분히 돌파가 나오고 방향이 충분히 좀 바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견인해 줄 수 있는 뭐 대형주 종목들 아니면 이제 그 견인해 줄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뭐 테마주나 소형주들보다는 적겠지만 한번 자기 순환매 그 차례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단기간 안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과거에 뭐 삼성 SDI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중소형주들의 테마주의 순환도 좋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닥에서 빠졌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대형주들을 묵직하게 준비했다가 조금 좀 더 묵직한 수익과 좀 높은 수익률을 멀리 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충분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수익을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정보들과 종목들까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또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좀 바닥에서 안전하게 들어가지만 변동성이 잘 나와서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갈 종목들이 나는 관심이 많이 가고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오늘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 상한가 도전주까지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미증시 대비해서는 견조했던 우리 시장이었다. 먹거리가 늘어난 기회의 장이라고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 반도체가 쉬어감에 따라서 이 수급이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약주나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업종 내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급락은 앞으로 제한적으로 봐주셨고 적극적인 투자로 대응해보자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대형주 위주의 공략까지 언급해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이죠.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황하셨나요? 뭔가 화면과 네. 자막이 한번 나가는 줄 알고 네.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적응이 좀 이해해 잘 안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을 뒤집은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뭐 급등이 나온 중소형주들 뭐 상한가 종목도 있겠지만 네. 요즘에 뭐 증시 전체를 좀 뒤집어 놓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네. 엔터 종목들 안에서 굉장히 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부로는 오늘 처음 넘어왔지만 제가 2부 주식 썰전을 통해서 네. 과거부터 이제 엔터주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4대 엔터 중에서 네. SM을 제외하고 나머지 엔터주의 전망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좀 잘 흘러가다가 오늘 JYP라는 종목이 네. 또 한번 난리를 좀 칠 정도로 네.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쓰고 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계속해서 JYP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시가총액을 지금 4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되는 시가총액인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여러 분석 기관에서 시가총액을 이제 5조까지는 본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데 이거 더 간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뭐 수급들이 좀 더 유지가 되고 잘 들어오고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엔터주 쪽에서는 좋은 얘기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장 뭐 좀 둥그스름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K-팝의 열기가 뭐 지금 굉장히 좀 상당한 그 과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과거에는 뭐 BTS라는 그런 그룹에 좀 집중된 K-팝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지금 뭐 블랙핑크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뉴진스라는 그룹도 그렇고 그 외에 뭐 다른 새롭게 이제 그 네. 나오는 뭐 걸그룹들이라든가 뭐 보이그룹들도 이제 그 전 선배 가수들의 뭐 이런 좀 인기몰이 때문에 K-팝 자체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좀 기대가 더 되는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분석들이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터 회사에서는 뭐 앞으로 뭐 신인 그룹 대비 같은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코로나 시대가 좀 거치면서 공연 수익들이 실제로 좀 매출액에 반영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도 뭐 JYP라던가 YG 하이브 이 기업들이 SM을 제외한 뭐 다른 이제 메인 엔터사들이 컨센서스의 예상치를 다 뛰어넘는 그런 서프라이즈 실적들을 발표를 했죠. 그중에 뭐 YG엔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한 50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뭐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근데 뭐 SM 제가 과거에는 SM의 뭐 경영권 분쟁이라던가 다른 모멘텀으로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SM을 좀 제외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SM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그쵸. 이런 엔터주들의 분위기를 따라가지를 못했죠. 네. 그래서 뭐 그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일단은 SM을 제외한 나머지 좀 3대 엔터사 위주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의 분석들과 그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들의 뭐 그런 리포트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엔터주들의 전망은 뭐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점에서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없다라는 게 저는 좀 이 업종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제가 이 엔터주 쪽을 보실 거라면은 중소형 엔터주를 따라가기보다는 JYP 아니면 YG엔터 하이브 이쪽에서 선택을 해서 네. 메인 대형주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은 좀 보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뭐 K-팝 가수의 뭐 흥행이라던가 열풍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웬만하면 이런 메인 엔터사에 있는 그룹들로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는 타고 움직임을 가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기업 가치 성장은 요 4대 엔터 중에서 SM을 제외한 이 3대 엔터한테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테마가 대장주가 잘 가게 되면은 거기서 따라가는 중소형주들이 있기 마련이고 네. 만약에 후속주를 노리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좀 더 빠르고 짧은 구간들을 목표로 하는 그런 매매들을 저는 권장을 하는데 엔터주 쪽에서는 아쉽게도 뭐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엔터주의 전망은 앞으로 더 좋게는 보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징주로 안내를 드리지만 네. 뭐 엔터주를 통해서 뭐 수익을 못 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바닥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섹터와 새로운 업종, 새로운 종목들은 또 뒤 주제를 통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는 여전히 상황은 좋고 긍정적이나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 5거래일째 강세로 오늘 4% 상승 마감 보였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증권사에 이런 하반기 긍정적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세 분출에 가담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SM만이 엑소 관련 악재 뉴스로 주가 조정받았지만 엔터주의 전반적인 전망 밝게 봐주셨고요. 특히 JYP는 하이브 같은 대형 메인 엔터사 위주로 봐야겠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보유자의 관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조제 종목으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저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네. 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요즘에 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핫한 테마 아니면 뭐 핫한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네. 엔비디아라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그쵸.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정도로 네. 요즘 굉장히 좀 핫하게 가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에코프로가 2월, 3월 막 엄청난 랠리를 보였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열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는 이제 원래는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AI 챗봇 이런 열풍들이 돌면서 AI 관련된 또 대표적인 종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 화면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엔비디아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 미국에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뭐 최초로 이제 뭐 1조 달러 클럽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올해 2023년도 1월 달에 일봉상 차트의 바닥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고점까지 대략 한 190% 혹은 뭐 200% 가까운 그런 상승세가 막 강하게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었던 종목인데 네. 여기서 이제 엄청난 거래량이 폭발을 한 거죠. 시간에 급등하고 그다음에 그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이제 뭐 테마로도 이제 접근이 됐었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고 반도체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주는데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엄청난 열풍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그럼 엔비디아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지? 엔비디아 테마주, 그다음에 관련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테마를 좀 찾다 보니까 네. 콤텍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서 좀 걸린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엮이는 게 유치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왔었던 뭐 이수페타시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실제 엔비디아의 고객사 이렇게 해서 지금 연결고리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다른 테마주들을 네. 본다라고 하면은 뭐 월가에서는 지금의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뛰었으니까 엔비디아의 뭐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다음 종목은 요건 것 같아. 그러면 또 그 종목이랑 연결고리를 지으는 뭐 테마주들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에키닉스라는 기업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랑 또 연결고리를 짓는 뭐 인성정보라든가 엔텔스 이런 종목들도 좀 테마주가 되기도 했죠. 네. 근데 이제 뭐 콤텍 시스템도 그렇게 우회적이진 않지만 엔비디아랑 연결되어 있는 뉴스들이 그대로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콤텍 시스템이 사실 뭐 1,000원이 안 되는 동전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반응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4월 달에 바스트 데이터라는 기업이랑 뭐 한국 독점 혹은 뭐 아시아 총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바스트 데이터라는 기업이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좀 테마의 연결고리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가 또 컴텍 시스템의 뉴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왔는데 레드햇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오픈시프트를 도입을 해서 대규모 인공지능을 또 구축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컴텍 시스템이 그 레드햇이라는 기업의
뭐 과거에 이제 뭐 총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또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모멘텀을 콤텍 시스템이 달게 되었고 오늘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관련된 테마주들은 어제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고 한 5%대 빠지고 하면서 대부분 밀리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료가 또 더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뭐 대략 한 18% 정도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라는 테마가 굉장히 좀 핫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간 수준은 지금은 뭐 이제 뭐 펀더멘탈 분석으로 가치 그 예상하는 가치들을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렇고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약간 좀 그 투자자들의 밈 주식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 에코프로의 뭐 열풍이라던가 이런 느낌들을 봤었을 때 시장의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던가 여러 변수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좀 가는 종목들에 열광하는 그런 좀 심리적인 상황들이 좀 많이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은 조정이 떨어졌지만 이대로 뭐 추세가 급락을 하거나 끝날 재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뭐 추가적인 상승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버티는 위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액션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지수에도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업종 자체도 지금 뭐 평가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테마주 쪽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좀 반도체 업황에 계속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좀 이어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콤텍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 매매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스몰캡 기업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소액 가지고 좀 뭐 눌림목 이용했다가 이렇게 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좀 단일 매매라던가 아니면 뭐 좀 짧은 구간에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이슈들이 또 굉장히 좀 좋은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엔비디아의 열풍과 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뭐 삼성전자의 수급과 전망 이런 거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중에서 AI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오늘은 뭐 TV 방송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또 브리핑을 드려야 되니까 네. 저는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하반기를 노릴 거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좀 뭐 자세한 뭐 리포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이런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 있는 노란톡 네. 통해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또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콤텍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엔비디아 훈풍, 엔비디아 관련주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투자사 중 한 곳인 바스트데이터라는 기업과 계약 체결한 부분과 오늘도 새로운 재료로 레드 총판 자격 보유 모멘텀 작용하면서 타 종목들 쉬어가는 중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추세에 대해서도 더 상방 열려 있다고 봐주시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업종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중소형 AI 반도체주 메리트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쉴 틈 없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사실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주도 그렇고 제가 이 2부 주식 설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강조를 드리고 안내를 좀 많이 해드렸었던 맞아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이제 더불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종목 추천은 드렸지만 이제 제약 섹터, 제약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심도 깊게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네. 저는 제약주는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약주 편입을 권장을 꼭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오. 오늘 움직임에서 저는 좀 확신이 더 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많이 더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긴 한데 저는 그 중에 좀 상징적인 종목으로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오늘 뭐 특징주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한미약품뿐만이 아니라 제약주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중에 가장 뭐 시장 관점에서 큰 둘레를 보고 이제 평가를 했을 때는 이제 6월 달에 FOMC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FOMC에서 이번에
과연 이제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해줄 것이냐 이런 지금 기대감이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 단계 더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여운은 충분히 좀 남겨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연준 의원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미국의 투자은행의 의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반, 그다음에 금리 동결이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반. 그래서 일단 FOMC까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5월 달에 뭐 지난달 FOMC에서는 금리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 성명문이 수정이 된다라던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좀 끝점을 지금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좀 이미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바닥 찍은 뭐 기술주들이 혹은 뭐 반도체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이유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오늘 제약주들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바닥에서 급등하고 치고 올라가는 제약주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고금리 시대에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는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섹터들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인하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이런 제약주들한테도 전반적인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네. 기대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제약주 전반적인 바닥을 잡는 그런 역할에 좀 도움을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 약품을 뭐 포함해서 많은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HLB라던가 이런 이제 좀 메인 대형 제약주들도 외국인 순매수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잘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복제약이라던가 직접 찍어서 판매하는 그런 제약사들한테는 실제로 실적 개선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6월 1일이에요. 그리고 네. 내일부터는 이제 6월 2일인데 네. 제약회사들한테는 아니면 제약주들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이 오랜만에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는 미국에서 임상 종양학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엔양행이라던가 오스코텍 아니면 뭐 에클론 아니면 뭐 에이비온, 레고캠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뭐 임상 실험이 진행됐었던 연구 결과라던가 자기들이 이제 잘한 부분들을 뽐내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별 종목들한테는 상승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 좋은 내용과 너네가 이 정도까지 임상 개발에 성공을 했어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은 급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의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셀트리온이라던가 지금 차트에 보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던가 대장주들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동일한 모멘텀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제약주가 소외되었었던 시기보다는 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게 뭐 지금의 좀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은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한미약품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충분히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주봉상 차트에서도 장기 이평선 돌파 방향을 위쪽으로 하는 모습들이 제대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가격 조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바닥을 좀 지키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들도 자주 보이면서 방향을 지속적으로 좀 위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 HLB 제약 설명드리면서 같이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방향이 아직까지 많이 튀진 않았지만 우상향 패턴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도 충분히 좀 좋은 모습인 것 같고 대형주들이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뭐 2차 전지에서 빠진 수급을 받아온다라던가
코스닥이 밀릴 수 있는 시기에 제약주들이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은 알게 모르게 급등하고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주가 오늘 뭐 한미약품을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형주들 뭐 HLB라던가 셀트리온 쪽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주의 전망은 지금 저는 상당히 좀 맑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제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제약주에 좀 안티 제약주를 마음을 좀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제약주는 가장 큰 장점이 변동성이 단기간 안에 빠르게 나와가지고 수익률을 크고 강력하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게 네. 잘못된 타이밍에 과열되어 있는 제약주를 잘못 들어갔다가는 좀 뭐 악재가 순간 터져서 급락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분위기가 꺼졌었을 때 하락폭이 다른 섹터보다는 좀 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대장주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제약주는 대부분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가 제약주가 가진 그런 위쪽 상방으로 방향성을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같이 끌어안고 그다음에 리스크는 낮추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저는 적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약주 쪽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제가 오늘 또 종목도 제약주 쪽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네. 과연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지 기대하시면서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들 엔터,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주로 각 업종내 하나씩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미약품이었습니다. 6%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6월 13부터 14일 6월 FOMC 회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동결 내지 금리 인상으로 가더라도 금리 동결에 대한 여운을 줄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금리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제약주도 수혜 예상되는 점 짚어드렸고요. 이벤트로 현지 시각 2일부터 시작될 세계 3대 암호화폐 중 하나인 아스코도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 재료 등까지 더해서 제약주의 전망 밝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다양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제가 뭐 얼굴이 빨개지면서까지 강조를 제약주를 또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 종목은 여기서 골랐겠구나 충분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약주의 매력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3년 만에 바닥 매수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제약주들한테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시장이 빠지고 그다음에 금리 고금리 정책으로 이제 전환 요 시점에 굉장히 제약주들이 많이 빠지고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와 그다음에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대형주들과 대장주들이 반응하는 걸로 보았을 때 지금은 우리가 단기간의 목표를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서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 방송을 좀 오래 하면서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이데일리라던가 아니면 타 채널들을 하면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가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약주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제약주의 변동성이 좋은 위치에서 좋은 종목을 잘 매수했을 때는 단기간 안에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리스크가 굉장히 좀 낮은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뭐 하반기 혹은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서도 폭등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주들을 지금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고 차트가 완성이 된 그런 제약주들을 딱 3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를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 안에서만 진행을 하면 딱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네. 제약주를 통해서 그동안에 큰 수익과 짭짤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오늘 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니면은 제가 제시드린 뭐 노란톡에서의 브리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강조해주신 업종, 제약 업종 중에서 주목해볼 3가지 종목, 저가 매수의 기회에 있는 종목들로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지난 방송 AS 때 5월 20일 AS 때 그때 AS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도 장중에 10%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소폭의 약보합을 보이면서 양봉이긴 하지만 윗골이 밑으로 길게 달긴 했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네. 뭐 AS를 중간에 한 번씩 했었던 지난 방송 때도 했었죠.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여전히 뭐 좋은 분위기와 또 좋은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제약 섹터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50% 이상의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분위기로 보았을 때 많이 뭐 올라가고 많이 과열이 되고 뭐 목표가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뭐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아니면은 뭐 최근 보여주고 있는 매물대 쌓고 아랫꼬리와 그다음에 이제 양봉으로 유지되는 이런 추이를 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뭐 좀 더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섹터 안에서 뭐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아요. 뭐 아니면 신약 개발하는 제약주도 그렇고, 아니면 복제약 만들고 있는 제약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의료기기 업체도 그렇고, 뭐 임플란트 업체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개별 모멘텀과 전반적인 시장의 업종 분위기 개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제약주들의 힘이 약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좋은 위치에서 짧게 익절할 수 있는 구간들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또 바닥에서 그 매집의 흔적들이 보였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자기 순환매 차례가 한번 오고 자기 순서가 되면은 상한가도 가면서 급등 랠리가 너무 빠르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제약주들의 좀 매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제약주의 좋은 점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바닥에서 급등을 하기 위한 매집 현상들이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하면서 한 번에 들어오는 연속 급등으로 해서 뭐 50% 이상의 수익률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뭐 매수해놓고 2차 매수하면서 한 3개월 투자해서 50% 이상의 수익률이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매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제약주에 전반적으로 이제 불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메타바이오메드는 뭐 혹시나 뭐 매수를 하고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3,400원 정도를 익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좀 더 가져가는 전략들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매수가 대비 55% 넘게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현재도 보유하셨다면 익절가로 3,4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14일에 매수했던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23일에 대규모 자금 유치 소식에 장중에 27% 마감돼 27%까지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다가 오늘은 2%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최고가 수익 61% 달성됐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네. 제약 섹터의 네, 종목입니다. 오늘 모든 종목이 다 제약주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제가 과거에 이제 추천드리고 제약주가 이제 바닥들을 잡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약주들은 잘 매수를 해놓으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한 방에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사례들과 우리 같이 방송 통해서 함께 봤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제가 처음 소개를 했었을 때 위치입니다. 가격 조정이 거의 뭐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럼 한 2년, 뭐 3년, 제가 아까 무료 방송 안내를 했을 때 3년을 기다려온 제약주들의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뭐 그런 그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좀 걸리긴 했지만 뭐 한 번의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이 뭐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죠. 그래서 61% 정도의 상승률이 단기간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약주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포트 내에 지금 제약주가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제시드렸던 뭐 목표가는 그 이상으로 이미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고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네. 올라가 버린 상황이라서 네. 뭐 이거를 뭐 그 당시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도 뭐 익절을 좀 다 하고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4,500원 정도가 매물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주봉이라던가 얼봉상 차트를 봤을 때도 여전히 뭐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간을 더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률은 저는 지금 분위기에 맞춰서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뭐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단기간 가열이 되어 있으니 그런 거에 이제 좀 혹해서 가진 마시고 만약에 뭐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일절가 정도만 잘 지키시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CB 제약도 익절가 지키면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1일에 매수했던 HLB 제약입니다. 크게 보면 조정을 동반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 조정 나오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 상승 마감 보였고요. HLB 제약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HLB 제약은 제가 그래도 AS를 네. 2부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 번 했었던 맞아요.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네, 앞자리가 이제 한 2, 3. 그렇죠. 한 10% 정도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었을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 요거 좀 더 갖고 있으면은 앞자리가 2 혹은 3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뭐 충분히 잘 달성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자리를 좀 다시 잡고 있는 과정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최고가 수익률이 27.74%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번 AS를 통해서 앞자리 3 전환에 대해서 좀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27.74%의 최고 수익률이 잡힌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한 요 정도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자리에서 좀 새로 도전을 하신 다음에 뭐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새로 만들어가는 수익률을 도전을 해도 저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메타바이오메드라던가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단기간 안에 막 50%, 6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서 지금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됐어요. 근데 그쵸.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곤 있지만 매물대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그다음에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안착했다가 다시 한번 자리 잡았다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윗꼬리 패턴을 엄청 강조를 드리면서 주봉상에서 윗꼬리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돌파에 대한 의지가 나오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실현이 되면서 돌파가 나오니까 우리가 20% 이상의 상승률과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조정 이후에 이제는 몸통
자동으로 위쪽에 안착을 하면서 열린 공간의 위쪽 방향들을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주가 지금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간중간에 변동은 있지만 높지 않은 자리에서 아니면 눌림 이후에 뭐 음봉 매수라던가 이런 종목, 이런 구간들을 잘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HLB 제약은 뭐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잘 눈여겨보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 제약을 수익률 앞자리 3으로 도전한다고 전망 좋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23일에 매수했던 프롬바이오입니다. 탈모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요. 매수 이후에는 3일 정도 조정 보이다가 지난주 금부터 상승세 보였고요. 오늘도 강세 마무리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은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네. 프롬바이오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제가 제시를 드렸던 날 다음 날에 뭐 시간에 급등도 없었는데 시초가가 굉장히 좀 높게 떠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 무료 방송이라던가 노란톡에 미리 오셔서 저랑 같이 프롬바이오를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은 수익 구간이 됐었겠지만 아쉽게도 이제 방송 수익률에서는 매수가가 여기서 잡혔기 때문에 최고 수익률이 좀 귀엽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네.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위쪽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 윗구간을 같이 준비하셨다가 윗구간에서 뭐 익절을 하셨든 아니면은 그때 타이밍을 놓치셔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든 간에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은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 다른 먼저 나왔었던 제약주들이 뭐 굉장히 좀 잘 쏘아주고 잘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죠.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가격이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씩 올라갔을 때 20% 이상의 짱대 양봉을 시원하게 좀 꼽아줬었던 종목이고 그 종목이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돌파하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개별적인 이슈도 뭐 좀 탄탄한 그런 기업 이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눈여겨보시고 지금 제약주는 확실히 탄탄하다. 그리고 과거의 움직임과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롬바이오 상승을 위한 힘을 모아가는 단계로 보유, 제약주 좋게 봐주셨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종목명을 공개를 안 하죠? 네, 아, 네. 그래서 무방에서 더 자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저는 제약주는 지금 무조건 하나는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약주 중에서도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제2의 뭐 메타바이오메드라던가 아니면은 제2의 크리스탈 지노믹스처럼 50% 6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약 섹터의 종목이에요. 면역 항암제랑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희귀 질환 치료제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트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기업 내용도 좋은데 이번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원래 제약주는 실적주로 비비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도 1분기 역대급 최대 영업이익을 또 이제 또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앞으로도 이제 가파른 외형 성장이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주목이 되는 그다음에 이제 힌트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 종목이 지금 뭐 이제 땡땡 그룹주로 이렇게 좀 엮여 있는데 이 그룹주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약주 외에 혹은 이 종목의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특별한 모멘텀이 더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많고 이 제약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순환매의 흐름들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매집의 흔적 윗꼬리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매물대 위쪽으로 먹으면은 이 종목은 큰일 날 움직임을 한번 상방으로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포함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준비할 수 있는 탑3 제약 종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노란톡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온라인 방송에도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아마케가 시작이 됩니다. 탑3 종목 중에 하나는 아마케에서 제가 그 임상 실험 결과 내용들을 발표하고 이미 좋은 내용들이 좀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 단기간 안에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 꼬집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또 좋은 종목들 잘 매수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또 좋은 수익으로 한번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승전 제약주였습니다. 과거 전문가님의 전략주들처럼 두 자릿수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명력 항암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연구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약주 관련 탑3 종목도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